출발 증시 진짜 전략으로 시작합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오늘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지만 오름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증시 최근에 계속해서 사실 종목 장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총 상위 종목들은 잘 가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냥 외국인이 팔아서요. 그게 언제쯤 스위칭 될까를 보는 게 중요할 네. 것 같은데, 저는 삼성전자를 이 방송 1월 달부터 금년 상반기를 하지 마시고 오히려 삼성전자 팔아서 KT나 다른 종목으로 가십시오 했다면 이제 삼성전자도 타이밍이 점점 오는 것 같아요. 아, 매수 타이밍요? 뭐라 그럴까, 바닥의 확인이라고 그럴까요? 아, 네. 네,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추세 전환돼서 상승으로 가는 거는 이제 제가 한 2달간만 8월 달 말까지만 네. 좀 두들겨 보면 뭔가 느낌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인지적으로 좀 인지가 안 돼. 미국 시장 급락했는데 삼성전자 오르는 파동 나올 때 시작할 것 같아요. 상승이요? 예, 그러니까 예. 미국 증시가, 그러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되는데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언제 가냐? 미국 증시가 인덱스로 한 7에서 10% 급락을 하는 거예요. 나스닥이라든지 네. 그동안 끌고 왔던 팡 주식들이요. 그러면 생각하면 같이 빠질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시각 아니에요. 예. 여기서 이제 아시아권으로 이제 미국 들어간 돈이 아시아로 들어와. 그러면서 거기서 리밸런스 나오면서 이제 롱숏이 바뀌는 시장이 돼야 이제 삼성전자가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는 기준을 8월 달까지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뭘 측정하느냐. 네. 우리나라는 원달러를 계속 측정하겠습니다. 그렇죠. 중요하죠. 제가 요번에 그 중국 증시 홍콩 H를 계속 들여다보십시오. 중국 정부가 이상합니다라고 여러분들 이 시간 통해서 가이드 했는데, 그때 우리도 이 환율이 1170원 치고 나가면 우리도 부러질 수 있다라는 고민했는데 우리는 디커플링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위치가 낮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는데, 한번 제가 가장 전번 시간에 나와서 가장 걱정했던 그림 요 두 가지였죠. 원달러가 이 방향으로 탁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홍콩 H 지수가 이렇게 7월 9일 저점을 깨고 내려오면서 작년도 저점을 붕괴하는 파동. 홍콩은 이 작년도 우리가 2250 수준을 붕괴하는 급락 파동이 나왔는데 우리는 7월 9일 저점 위에서 돌았어요. 다행이에요. 예, 그게 이제 삼성전자 위치랑 뭔가 환율 보시죠. 1157원에서 1144원. 이제 1140원을 치고 내려가서 뭔가 1120, 30원까지 오는 에너지가 8월 달, 9월 달, 특히 미국 시장이 계속 신고가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그냥 몇 개 시가상위 종목 팡 중심의 신고까지 거기도 들여다보고 밑에 보면요, 끔찍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덱스는 괜찮아도 미국 증시의 개별 종목 매매하다 보면 이 K자가 끔찍합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전략을 짜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현대차 이거한테 물어보겠지만 환율하고요. 미국은 이 종목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테슬라요? 테슬라.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 700불 이거를 비트코인 5천만 원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예. 요즘 약간씩 올라오고는 있는데요. 8월 중순 정도에 아마 그 테슬라 중심 또 그 AI 뭐 여러 가지 이쪽에 모멘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테슬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CEO 리스크가 너무 커요. 네. 예, CEO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요번에 700불이 저항이 되냐 지지가 되냐, 그리고 테슬라 갖고 계신 분들은 700불 넘어가면 반은 저는 매도하라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550불에 사서 700불만 넘어가면 때리십시오. 마치 삼성전자 8만 원하고 테슬라가 700불하고 뭔가 시장의 가늠자 역할을 상당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치고 나가면 저는 이제 아마존이니 팡 주식들이요. 네, 요즘 잘 갔던 것들. 그런 게 무너지니까 바뀐다라고 네. 보겠습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그거를 헤지펀드들이 어떻게 설계하나 보시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금 박스에 이제 1단 하락, 2단 하락 다음에 이제 지그재그 파동 나오고 네. 있거든요. 이번에 3,500만 원 저는 뭐 쌍바닥 치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게 5천만 원을 치고 나가야 돼요. 맞아요. 예, 이 에너지가 또 우리나라 또
이게 IT 순환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그 2차 전지 소재주도 잘 버팀목을 해줄 수 있지. 이게 또 다시 또 노이즈가 생기면 오히려 그동안 급등했던 것들의 롱에서 숏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 그림, 여러분들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거의 그 우리 그 투자자들 중에서 상당히 답답하실 겁니다. 그럼요. 올해 수익률이 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언제 지수 올라갑니까? 이 두 가지 가야 됩니다. 전차 네. 군단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솔직히 3, 4분기부터는 갈 것 같아요. 10월 달부터는. 근데 8월, 9월 중에 제가 걱정하는 건 여기서 한번 그 투매가 나올까 봐 걱정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새 돌아다니면서 아시아권에 판을 벌리고 있는 블랙록의 롱숏 전략. 이 전략이 우리나라를 공격 타겟팅으로 삼지 않길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는 거기에서 좀 벗어난 것 같아요. 5월 달에는 대만 한번 공격했죠. 최근에는 이제 홍콩 시장에 중국 정부가 빌미를 줬는데 네. 그거를 이용해서 흔든 게 또 아시아 헤지 펀드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뉴스에 뭐 홍콩 H 지수가 얼마나 급나 저는 어저께 저점 들어온 것 같아요. 그저께인가. 네. 그래서 이제는 터닝을 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선순환이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 종목들을 한번 보시죠. 저는 이 종목이 계속 가요. 네. 연초에 우리가 삼성전자보다 KT 21,200 샀는데 지금 33,000원, 35,000원입니다. 대단하죠. 사실 통신주가 전통적인 방어주인데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게 4만 원 돌파하고 5만 원 가요. 예. 그러면 전차 군단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타자인 이 종목들이 가는 거예요. 네.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그럼 시장은 어떻게 되냐? 지수는 계속 갇혔고 오히려 경기 방어주나 정부 정책 연골고리나 이러한 종목들로 특화되니까 여러분들 이 8월 달이 이게 스위칭 되냐? 아니면 전통적으로 이제 경기 방어주라든지 변동성 대비한 보수적으로 가냐? 이걸 결정하는 한 마디 같아요. 8월 달이. 그래서 네. 그 부분을 포트폴리오의 그 중심을 잡는데 이 8월장을 저는 굉장히 제일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7월 말이니까 8월 초에 이 부분이 어떤 흐름을 가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가상위 종목들이나 환율이 불안하고 가스공사, 한국전력, KT 이런 종목들이 가는 거예요. 네. 또 음식료의 농심이나 오리온이나 이런 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금년자가 없습니다. 그냥 보수적으로 바꾸면서 종목을 압축하는 게 더 어떻겠나 이렇게 전략을 짜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아 주요 증시의 최근의 흔들림에 대해서는 블랙록을 중심으로 한 이런 자산운용 또 헤지펀드 업계가 시장을 좀 판을 흔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그걸 또 이해 못 하시는 예.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헤지펀드 운영을 안 해보셔서 그렇다라고 저는 과감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헤지펀드 전략에서는 다양한,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시장을 속이는 전략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이게 이제 판을 흔드는 전략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상을, 요 그림 갖고 이걸 섭동파동이라고 그러는데 좀 어려운 단어. 섭동파동? 예. 예.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잔잔한 바다를 예. 내가 포세이돈의 신이 돼갖고 이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럼 뭐 파도가 엄청 치겠죠? 예. 엄청 치죠. 올라가는 거 있고 떨어지는 거 있죠. 네. 자산 가치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잔잔해지죠. 잔잔해지죠. 이런 장을 만드는 거예요. 돌아다니면 어디가 가장 취약할까? 네. 대상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5월 달에는 대만 찾았다면 요새는 홍콩을 찾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찾지 않길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를. 그러면 이럴 때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그 사이에 급락한 거를 떨어진 칼날을 오히려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급등한 게 가장 악재가 되는 거예요. 이 판에서. 그때는 이거는 ETF 속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섭동 전략으로 써요. 그러면 전에 한번 카카오 팔고 카카오 게임즈 사십시오 했던 게 이게 섭동 전략 하나거든요. 네. 밑에 딱. 카카오 게임즈를 샀어야 돼요. 예.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 ETF를 전체를 때리고 밑에 단에 개별 종목을 사야 가는 겁니다. 그럼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설계가 설계자의 마음이죠. 네, 그렇죠. 설계 운영자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약간 노가다로
매일 찍어봐야 됩니다. 네. 이 변화의 미세한 초기 조건 변화가 이게 나오거든요, 수치가. 그래서 왜 밑에 단을 사주지? 위에는 왜 누르지? 네. 이거를 그리고 전체는 왜 때리지? 전체는 사냐 파냐? 이거를 추적하는 게 네. 그 전략을 감지해내는 하나의 바로메터가 아닌가.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요새 소재 관련주 자꾸 이 시간 통해 때리라고 그럽니다. 네, 팔라고요? 예. 예. 왜냐하면 오르는 것만큼 악재가 없고 제가 이걸 추적해 보니까 요번에 19일 날 우리 KLS 2차 전지 K 뉴딜 선물 지수가 상장이 됐어요. 네. 이게 가장 큰 악재입니다. 어. 그러면 이제 판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ETF를 선물하고 합성해 갖고 네. 롱숏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리스크 관리를 조심을 하시고 흐름을 잡아 보시고요. 그래서 요 제가 빨간 박스를 왜 요거냐면 이제 그동안 제일 안 간 종목들입니다. 그렇죠. LG와 너무 SK 못 는 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 밑에 단을 죽이고 위에 단을 올려주느냐가 이제 우리나라 시가상위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이 바라는 장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LG와 SK 이노베이션, 삼성 SL 한 바스켓. 아까 한전, KT, 한국가스 한 바스켓. 놓고 5일 단위랑 평균값 내보세요. 어느 게 올라가나. 올라가는 게 정답입니다. 요것도 추적을 해보시면 네. 되고 또 하나는 밑에 단에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LNF, SKC를 한 바스켓에 놓고 평균값을 내보세요. 이게 또 롱숏이 되나. 이렇게 잡아보면 이걸 보는 방법이 이제 X축, Y축에 놓고 이게 종목을 놓고 이렇게 매일 선을 그어보면 여러분들도 이게 뭔가 변화가 있네 라는 걸 하루하루 보면 모르는데 5일씩 끊어보면 느껴지십니다. 이 방향성을 그런 것들을 실전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또나 이제 제가 미국 시장을 네. 또 헤지펀드 여기는 요동 전략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요동, 그러니까 섭동과 요동. 굉장히 네. 또 뭐 이상한 단어를 제가 아침부터 얘기하죠. 변동성이 섭동보다는 크진 않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어떤 그 판에 그 예. 불을 가열하는 거예요. 이 그림. 그러면 100도가 될 때까지는 잔잔하죠. 네. 100도가 넘어가면서 부글부글 끓죠.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가열되는 거를 빼요. 그럼 부글부글 게 가라앉겠죠. 네. 그러면 이상하면 또 다시 넣어요. 그럼 또 부글부글 하겠죠. 그렇죠. 이 아이디어가 지금 나스닥 빵입니다. 아. 불은 예. 유동성 FB, 그러니까 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떤 개념이냐면 떨어지면 올라가요. 떨어지면 올라가요. 그래서 고가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언제 충격이 나오느냐. 이때 빅스 지수를 옆에다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때는 수요가 증발할 때 이게 자꾸 끓여갖고요. 간단히 얘기해서 아마존, 빵 이런 것들이 갑자기 호재가 나오는데 급격하게 역부입자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가 이제 징후가 왔구나라고 보시든지 아니면 외부 충격에서 갑자기 그냥 찬물을 딱 끼얹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연준이가 이실직고하는 거죠. 테이퍼링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9월이나 10월 달에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시장은 나스닥 보시면 이제 떨어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이 올라간 거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 지수들입니다. 요거를 따로 본 지표예요. 요게 보시면 빵,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애플 요런 것만 따라서 페이스북 요런 것만 보면 이건 계속 상승. 요즘 너무 좋아요. 예. 여기서 빅스하고 이 개별로 뭔가 역부입자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호재 발표했습니다 하는데 역부입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징후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오늘 헤지펀드의 전체 판을 흔들어서 롱숏 인위적 만들어 갖고 거기서 차익을 먹는 게임. 그 다음에 계속 불을 질러놓고 떨어지면 올리고 떨어지다가 여기서 언제쯤 이걸 찬물을 끼는 게임을 할 거냐가 저는 9월 연준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다 보면 네. 여러분들이 어떠한 전략을 짜시는데 참고하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9월 연중까지는 8월에는 또 FOMC 회의가 없으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어떻게 펼쳐질지 변곡점이 어떻게 형성될지 다른 또 변수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할 텐데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하락하면서 외국인이 들어오고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지수는 오른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행히도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어제 물론 하방 변동성이 큰 것도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1150원대 아래로 내려왔거든요. 앞으로에 봐야 할 점은 어떤 게 될까요? 근데 그 하루 갖고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하루에도 10원씩 움직이는 장이 공격 네. 들어오면
그럴 때는 과거 샘플링을 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어떻게 공격하나. 네. 그럴 때 여러분들 그 5월 13일 날 이 대만,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 8% 빠졌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바닥이고 제가 여기서 매수해야 됩니다. 그랬죠. 예. 그저께가 홍콩 H가 그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럴 때 어떤 현상이 나왔나. 우리나라 삼성전자 한번 보시면 종합주가지수는 이때는 3,100이었습니다. 우리는 요번에 3,007월 9일 이걸 막아냈어요. 네. 아직 근데 저는 한 달 동안 돌다리를 계속 두들겨 보겠습니다. 근데 이럴 때 5월 13일 때 미국 시장 수준을 보시면 다우는 33,000, 나스닥은 13,000입니다. 지금 14,700이니까 네. 그 사이에 5월 13일 기준으로 나스닥은 13%나 14% 올랐죠. 근데 이때 13일 날 현물에서 1조 4천억 대리고요. 네. 삼성전자 한번 보십시오. 하루에. 대만의 900만 가권이 주, 하락했을 때 1,400만 주, 네. 900만 주. 5월에. 이런 에너지 나오면 우리도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때려도 200만 주, 300만 주. 네. 그러니까 고각군은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환율을 10원, 20원 올리면서 하루에 삼성전자를 1,000만 주 합성 1,500만 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공격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맞았다 가요. 그러면 그때 맞죠? 그때가 삼성전자 파는 게 아닙니다. 네. 그때가 이제 이제 매수 들어왔구나. 그렇게 전략을 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지를 이제 8월 달 들여다 보시고요. 재미있는 거는 네. 그때의 삼성전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였나요? 5월 14일 78,400원이요. 뭐 비슷하네요, 지금이랑. 지금하고 똑같죠? 예. 200포인트 올랐는데.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래서 우리는 좀 살려놓지 않나. 오히려 그동안 예. 7개월 동안 조정한 게 오히려 삼성전자, 왜냐하면 여기서 위치가 높아야 때리거든요. 네. 근데 이거 때렸는데 우리가 때리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은 역사이클 걸리는 걸 가장 걱정하거든. 나의 반대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 네. 그럼 지가 당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삼성전자 지금 최근 매매 동향 보시죠. 200만 주 단. 네. 이거 갖고는 우리 시장 못 부러뜨립니다. 그러니까 그 감각으로 삼성전자 똑같아요. 78,000원.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미국 시장 빠질 때 이 삼성전자 8만 원을 치고 나갈 때가 신호 같아요. 그러니까 선물은 435, 삼성전자는 이 8만 원을 돌파하면 네. 우리는 오히려 이제 갑니다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전략을 짜보시죠. 네. 최근에 우리 시장 지표들은 또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그래서요. 예. 이럴 때 판일 때 주도주가 바뀝니다. 제가 그래서 시간 관계상 네. 요것만 짧게 보시죠. 5월 13일에서 지금까지 어저께 종가까지 상승을 코스피 200만 주도한 것들 보시죠. 대한전선, 두산중공업, SK 아이테크놀로지, 두산인프라코, 카카오. 시가상위는 카카오하고 네이버. 그러니까 네. 이 데이터 이거 보면 되겠네. 5월 13일 종가하고 지금 어저께 종가인데 다른 건 빠졌거나 똑같아요. 20개 네. 중에. 네이버가 30%, 인덱스는 4% 움직였어요. 올랐. 카카오가 35%. 예. 그나마 인덱스에서 삼바, 포스코, 기아가 5%. 인덱스 똑같아요. 예. 그럼 세 개, 네이버, 카카오, LG전자가 시장 대비 초과했습니다. 다른 거는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수익증이 돼야겠죠. 네. 그 전략인데 저는 어디서 수익증을 될 것 같냐면 27일이 저는 D-Day 같았어요. 이때 이제 27일? 종전하고 그때 네, 며칠 전에? 남북 네. 그 연락선 이렇게 전화선 연결됐다. 그냥 이 단순한 상황보다 이게 뒤에 미국과 중국 정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그때 이후에 올라간 종목들 보시죠. KCC, 그다음에 이마트, 효성, 현대, 롯템, 삼성물산, 현대 엘리베이터. 저는 여기서 삼성물산, 현대, 롯템, 현대 엘리베이터. 이제 이게 주도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8월 달에 경북 지하 고속도로가 확정이 되냐가 아마 지금 막 심사 중에 있는 것 같거든요. 네. 8월 중순 안에 아마 뉴스를 볼 겁니다. 그런 이벤트가 나오나, 또 내년도 대선과 내년도에 어마무시한 이벤트가 많습니다. 스포츠 이벤트도 그렇고 지방선거, 대선, 그렇죠. 그다음에 북경 올림픽, 그다음에 또 월드컵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이벤트의 전략을 벌써 헤지펀드는 1년을 지금 판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떤 종목이 움직일까 할 때 북방, SOC,
그다음에 제가 요새 이 종목을 보면 수소경제, 2차 전지에서 수소경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의 종목들의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들을 샘플링 하셔갖고 찾아내고, 또 하나의 물줄기는 아까 얘기한 한전한국가스공사나 보수적으로 그 음식료들, 음식료 정말 많이 못 갔어요. 그런 것들이 갔는데. 지금 요새 이제 자꾸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시장이 이렇게 해서 분산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모르겠다는 얘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에너지가 들어오는 걸로 여러분들도 잡아갖고 누가 이기나 그거를 8월 달에 보시면 대충 연말까지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